대단원사 과학과 윤리 소단원 11 자연과 윤리 두 번째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생태 중심주의입니다. 자, 생태 중심주의에는 우리 대가 레오폴드가 나옵니다. 레오폴드도 수능에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별표를 3개를 받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레오폴드의 윤리는 대지윤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대지라는 단어가 의외로 시그니처로 많이 나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여러분 보세요. 이때까지 우리가 배웠던 걸 뭐라고 부르냐면 개체론이라고 불러요. 왜요? 인간 개체까지 도덕적 지위를 지닙니다. 동물 개체까지 도덕적 지위를 지닙니다. 생명 개체까지 도덕적 지위를 지닙니다. 자, 그런데 봐봐. 생태 중심주의는 무생물까지 도덕적 지위를 지니니까 결국 생태 중심주의의 주어는 모든 존재란 말이야? 그러면 모든 존재도 무생물이니까 개체 아니야? 하나하나 개체가 중요하니까 얘도 개체론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왜냐면 얘들은 모든 존재도 중요한데 뭐도 중요하냐면 생태계도 도덕적 지위를 지녀요. 여러분, 이때까지 생태계라는 전체가 도덕적 지위를 가진다고 했던 애들은 아무도 없었어. 그래서 얘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생태계 전체가 도덕적 지위를 지닙니다. 전체론. 또는 생태계가 하나입니다. 전일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생태 중심주의.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알게 되죠. 개체의 반대말은 전체고 전체의 반대말은 개체다. 항상 중요한 건 반대말이야. 자, 근데 봐봐. 근데 개체도 중요한데 개체도 도덕적 지위를 지니고 전체도 도덕적 지위를 지니면 개체론이면서 전체론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들 수 있는데 아니에요. 왜냐면 전체랑 개체가 충돌할 땐 전체가 먼저예요. 그 이야기를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요, 우리 레오폴드는 도덕적 지위의 근거가 뭐냐면, 여러분, 요거까지 제가 시험에 나올지는 솔직히 좀 의문이긴 한데, 그래도 한번 줄은 그어 볼게요. 비도구적 도덕적 가치래. 도구적으로 쓰이지 않는 가치란 뜻이야. 하지만, 여러분, 레오폴드도, 밑에서 나옵니다. 레오폴드도 내재적 가치라고 써도 돼요. 따로 필기는 안 할게. 밑에 줄 걸 거니까. 자, 그리고, 진화를 과정을 통한 도덕적 감정의 확장. 이건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도덕적 지위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옛날에는요 강아지를 때린다고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있잖아 맨날 짜증나서 개를 팬다고 생각해볼게. 그래도 나를 나쁜 사람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진짜로. 근데 여러분 요즘에 강아지를 때리거나 고양이를 때리면 나쁜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 동물학대법으로 잡혀가죠. 그러면 우리가 점점 진화하면서 예전 인간까지가 우리가 도덕적으로 배려해야 됐는데 동물들도 배려해야 된다는 것으로 감정이 확장된 거야. 왜? 예전에는 동물을 때린다고 막 이러지 않았다고. 감정이 나빠지지 않았어. 이제 근데 동물까지 확장된 거야. 근데 레오폴드는 그게 어디까지 확장됐다 보는 거임? 모든 존재인 무생물까지 확장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 일단 가볍게 한번 들어두시고 자, 그리고 이제 시작해볼게. 이 사람은 생명 공동체. 여러분, 이 사람에게 생명 공동체는 전체예요. 그리고 생태계입니다. 같은 말. 전체 생명 공동체에 온전성, 안정성, 아름다움, 통합성을 보존하는 경향이 있다면 선이고 옳고까지는 빨간색으로 할게요. 자, 그리고 이것을 그렇지 않으면 그르다. 악이다. 자, 봐봐. 여러분 보세요. 생명 공동체 온전, 안전, 안정, 아름다움, 통합성. 쌤 수업 시간에 뭐랬죠? 온아나 기억나야 돼. 자, 요게 뭐냐면 자, 여기까지 적어놓고 시작할게. 그게 뭐냐면 생명,
피라미드야. 자, 보세요. 생명 공동체 온전, 안정, 아름다움, 통합성이라는 건 뭐냐면 요 삼각형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 동물, 식물, 무생물로 이어지는 무슨 사슬, 이 먹이 사슬의 개체 수가 이쁘게 삼각형으로 조정되는 게 중요한 거야. 여러분, 인간보단 동물이 많죠. 동물보단 식물이 많죠. 맞죠? 여러분,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는데 개미 이런 것도 동물이잖아. 개미 몇 마리인지 알아요? 모르죠, 여러분. 식물은 몇 개인 줄 알아요? 모르죠. 무한대잖아. 근데 우리 인구는 셀 수 있잖아. 뭐 80억 명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이 먹이사슬 체계인 삼각형의 이 모양이 이쁘게 유지가 되는 게 중요한 거야. 근데 봐봐. 내가 수업 시간에 뭐라고 말했죠? 우리 호주에 토끼가 너무 많아졌다 했지. 그래서 이 삼각형 모양이 빠그러졌어. 이때는 온전, 안정, 아름다움, 통합성이 빠그러졌죠. 전체가 무너졌지. 그럴 때 이 개체는 뭐 할 수 있는 거임? 죽여버릴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전체가 개체보다 우선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전체론이다. 자, 근데 이 삼각형의 모습이 피라미드를 닮았다 해서 생명 피라미드.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공부하다 보면. 3학년 때 의문이 생겨요. 선생님, 얘 모든 존재가 주어인데 왜 생명 피라미드라고 해요? 모든 존재 피라미드 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 제가 들었던 예시가 뭐예요? 이 사람에게는 돌멩이도, 물도 생명인 거예요. 내가 그랬잖아. 예전에 생명과학쌤이랑 밥을 먹는데 내가 이걸 이야기하니까 그 선생님이 밥을 먹더니 이 밥도 생명입니다. 이랬다는 드립 기억 안 나요? 맞죠? 자, 얘들한테는 모든 존재, 생명도 모든 존재다. 쌤 그럼 문제 풀 때 너무 헷갈릴 것 같은데 절대 안 헷갈리게 출제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대지 피라미드라고도 불린다. 문제점이 뭐냐면 방금 했다. 전체를 위해 개인에게 희생을 강요한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파시즘이라고 그래요. 우리 독일이 전체를 위해 개개별의 유대인들에게 희생을 강요했던 걸 파시즘이라고 하거든. 근데 환경을 위해 희생을 강요하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면 환경 파시즘이라고 그래요. 미안. 미쳤다. 파시즘. 특정 개체수가 증가하면 감소를 위해 뭐를 써도 된다는 거야? 덧 같은 요구를 써야 된다. 그럼 이거 약간 다를 수 있디. 우리 테일러는 덧 쓰면 안 되잖아. 근데 레오폴드는 덧을 써도 되는 게 아니고 써도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밑에 보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줄 거면서 가볼게. 도덕 공동체의 범위를 확장해서 무생물과 동식물이라는 뭐뿐만 아니라 개체뿐만 아니라 집합적으로 대지라는 어디까지? 전체까지 포함하자. 자, 생명 공동체의 범위를 대지까지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생태계를, 자, 형광펜 꺼낼게. 경제적 관점뿐만 아니라 윤리적, 심리적 관점으로 살펴야 한다. 자, 봐봐. 경제적 관점뿐만 아니라는 건 써도 된다는 거죠. 경제적 관점으로. 그러면 도구로 써도 된다는 거야. 이게서 이제 엄청 문제가 많이 나와. 여러분, 레오폴드 도구로 써도 돼요. 그러나 윤리적, 심미적 관점으로도 보자. 윤리적, 심미적 관점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개념이야. 봐봐. 심미주의라는 거 배웠죠. 심미라는 건 아름다움을 살핀다라는 뜻인데 여러분, 레오폴드에게 아름다운 건 삼각형이야. 자, 봐봐. 삼각형을 유지하는 관점이 심미적 관점이야. 이해되나요? 자, 근데 삼각형을 유지하면 선이고 삼각형을 유지 못하면 악이니까 결국 심미적 관점은 무슨 관점이랑 관련이 있어요? 윤리적 관점. 그래서 그것도 살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대지랑 자연 모든 존재가 이제 주어가 뭐라고요? 모든 존재 서로 그물망처럼 얽혀있다. 여러분 이거 앞에서도 했죠. 테일러. 봐봐. 그물망처럼 얽혀있는 의존적인 존재를 우리는 유기적이라고 한다고 했죠. 인간의 이해관계랑 상관없이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 대지 바로 다음 나오는 말이 뭐겠어? 서로 의존하니까 모두가 뭐합니다? 평등하다. 그리고 인간 또한 대지의 지배자가 아니라 구성원일 뿐이다. 자, 그래 볼게요. 대지윤리에서는 개체로서의 생명 가치보다는 생태계 전체의 유기적 관계. 여러분, 유기적 관계가 뭐예요? 서로 의존하는 관계죠. 봐봐. 지금 이 삼각형이 토끼 때문에 빠그러졌잖아. 토끼 때문에 나머지 애들 피해를 받고 있었잖아. 그럼 서로 의존하는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토끼 너는 죽어라 하는 거예요.
생태계 전체의 유기적 관계를 더 중요시한다. 누가 더 중요하다? 개체랑 전체가 갈등할 때는 전체가 더 중요하다. 먹이 사슬 여러 고리로 연결된 자연은 하나의 유기적 전체란 게 뭐야? 의존하는 전체다. 자, 밑에 봅니다. 영민쌤의 팁 한번 읽어볼게요. 전체가 소중하다면 전체를 이루는 개체도 소중하다. 개체가 뭐야? 전체가 유지하기 때문에. 글 잘 적었죠, 여러분. 이거 내가 적은 거예요. 어우. 그래서 전체가 내재적 가치가 있다면 전체 안에 있는 개체도 내재적 가치가 있다. 여러분, 그래서 뭐야? 레오폴드는 모든 존재와 생태계가 다 무슨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내재적 가치가 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기준이 있대. 뭐야? 생명 공동체의 온전, 안정, 아름다움에 도움이 되느냐 아니냐로 그 개체가 살 수 있는 기준이 정해지는 거야. 그래서 봐봐. 공동체 안에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기여하는 개체가 가치가 있지만 공동체의 질서를 좋아하는 가치, 이게 공동체의 질서를 조화를 방해하는 애는 내재적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이게 좀 이게 애매한 거야. 그래서 개체를 문제를 안 내요. 봐봐. 개체는 내재적 가치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봐봐. 이 삼각형 세모 안에 있는 개체는 내재적 가치가 있죠. 왜? 생태계 전체가 내재적 가치가 있으니까 당연히 그 안에 있는 애도 내재적 가치가 있겠지. 근데 봐봐. 이렇게 삼각형을 빠그러뜨린 튀어나온 토끼는 내재적 가치가 없어요. 왜? 얘들은 이미 우리 생태계 밖을 벗어난 애잖아. 그러니까 개체로 시험을 안 내요, 얘들은. 뭐가 내재적 가치가 있다고 시험을 내겠어? 전체 생태계가 내재적 가치가 있다고 문제를 내. 왜? 애매하거든, 개체는. 이해되시죠? 여러분 꼭 읽어보시고요. 여러분, 그리고 중요한데 앞으로 여러분 시험 문제를 풀다가 종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 그럼 이거 모든이란 뜻으로 이해하면 돼. 그래서 동물종 하면 모든 동물이고 생명종 하면 모든 생명인 거야. 자, 그리고 여러분 요 밑에 있는 부분은 여러분 난 3학년 되면 궁금할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적어놨는데 나중에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2번 안 했는데요. 2번은 내신대 안 했기 때문에 한번 꼼꼼하게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은 네스입니다. 자, 네스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심층 생태주의를 주장한 생태 중심주의자예요. 생태 중심주의자. 자, 근데 봐봐. 심층이래. 심층은 깊은 거죠. 깊게 생태계를 봅시다는 주의가 심층 생태주의자. 얘는 뭐를 비판했냐면 인간 중심주의적 환경운동을 비판했대. 자, 근데 생각해봐. 인간을 위해 환경을 보호하자는 애들이 무슨 중심주의예요? 기억나나? 온건한 인간 중심주의야. 자, 그거 비판했대. 그거 좀 이상하죠? 왜? 환경 보호하자는 애들을 왜 비판해? 왜냐면 얘들을 표층 생태운동이라고 생각해요. 표층 생태운동.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봐. 표층의 반대말이 뭐겠어? 표층은 표피만 본다는 거잖아. 반대말이 심층이죠. 그렇게 생태계를 껍데기만 봐갖고는 안 돼. 그래서 네스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의 세계관을 바꿔야 돼. 세계관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데요? 자, 보자. 생명 중심적 평등. 선생님 또 왜 생명이에요? 생태 중심주의인데. 봐봐. 생태 중심주의자들은 생명이랑 단어를 보고 모든 존재를 떠올려. 여러분 이게 좀 이제 헷갈릴 수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 수능까지 같이 갈 거잖아요. 저랑 문제를 풀어보면 다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생태 중심주의자가 지문에서는 생명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데 절대 선택지에서 이런 단어 안 써. 이게 무슨 말인지는 저랑 한번 문제를 꼭 풀어보셔야 돼요. 같이 해봅시다. 자, 일단 지금은 개념 중심이니까. 자, 생명 중심적 평등에서 주어는 모든 존재를 말하는 거야. 모든 존재는 평등한데. 여러분 항상 평등한 것 전에 나오는 단어가 맨날 뭐였어? 서로 뭐 하니까 연결돼 있다. 의존돼 있으니까 평등하다. 맨날 나오잖아. 여러분 우리 테일러, 레오폴드 계속 나왔잖아. 서로 의존한다. 서로 연결돼 있으니까 평등하다. 맨날 나오죠. 그게 생명 중심적 평등이야. 모든 존재는 평등하다. 왜요?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연결돼서 자기 역할이 있으니까. 자, 그리고 얘 시그니처 개념인데 큰 자를 실현하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거를 대화를 실현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자, 이게 뭐냐면 자신을 자연과의 상호 연관 속에서 존재하는 걸로 이해한대.
상호 연관, 상호 의존. 이 아저씨 무슨 책을 봤을까? 불교의 연기설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 이 아저씨가 무슨 멍멍이 같은 소리를 하는 거냐면, 잘 들어봐. 네스라는 이렇게 생각한 거야. 야, 너 인간을 위해서 환경 보호하겠다는 그딴 생각으로는 환경 죽어도 보호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네 사고방식 바꿔먹어라. 야, 환경한테 함부로 하는 게 하면 절대 안 된다. 왜냐면 봐봐. 이런 불교의 핵심 개념이 뭐야? 연기하면 자타불이 기억나나? 나랑 남은 다르지 않다. 결국에 큰 자라는 건 뭐냐면, 야, 자연도 결국 니다. 그 자연도 다 너랑 연결돼 있고, 불교에서는 모두가 상호 의존해서 나와 남이 불이 다 둘이 아니다. 그거 자연도 결국 너라고 생각해야 돼. 그래서 자아를 어떻게 보라는 거야? 크게 보라는 거야. 왜? 다 연결돼 있다. 그래서 불교에서 항상 연결돼서 돌아온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해야 찐으로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깊게 보라는 심층 생태주의는 무슨 말이야? 나와 자연이 연결돼 있어서 하나라는 그런 큰 자아를 보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 네스는 교육청 문제 말고 한 번도 출제된 적 없어요. 평가원에서. 그래서 가볍게 보시라. 자, 그리고 분류기준 보겠습니다. 분류기준은 인간중심주의랑 무슨 인간중심주의가 있다? 탈인간중심주의가 있다. 탈인간중심주의는 요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개체론적 관점과 전일론적 관점은 했죠? 개체론적 관점은 요 세 개. 전체론적 관점은 뭐가 있었나요? 생태, 중심주의. 자, 동양의 자연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거의 뭐 제로에 수렴합니다. 그래서 혹시 모르는 2학년 모의고사 나올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잡겠습니다. 자, 동양은 자연과 조화를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상호의존 중요시합니다. 특히 상호의존 중요시하는 건 무슨 교? 불교겠죠? 그리고 공생은 뭐야? 같이 산다. 유기체적 전일체존. 여러분 보세요. 동양윤리학자들이 자기가 생태중심주의라고 말한 적 있겠어요? 근데 그냥 교과서에서 보니까 동양은 좀 생태중심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라고 평가한 거예요. 알겠죠? 그냥 유기체적 서로 의존하고 전체 생태중심주의적 관점이 있군 정도. 자, 유교는요. 천, 기억나죠? 하늘은 특히 맹자는 무슨 천? 도덕천. 도덕적인 기준이다. 그래서 인에게 인이라는 본성을 부여했다. 그래서 천인합의를 이루어라 라고 하죠. 자, 불교에서는 영기설, 상호전성을 강조했다. 그래서 불설생, 자비해라. 자연에 대해서 죽이지 마라. 자비롭게 해라. 자, 도가가 조금 시험에 가끔 나와요. 도가 조그맣게 별표 한번 쳐볼까? 도가는 무의자연 이야기했는데 지금 말하는 자연은 진짜 자연이야. 자연스럽게가 아니고 자연은 무목적. 이게 예전에 교육청에 한번 나왔다가 난리가 났거든요. 여러분, 자연은 목적이 없죠? 자연이 무슨 움직이는데 목적이 있어요? 없죠? 그리고 무위하죠, 자연은. 근데 봐봐. 목적은 없고 인위적이지 않지만 얘네들도 체계는 있다. 봐봐. 여러분, 봄이 여름, 가을, 겨울이 목적이 있는 건 아니죠. 봄이 여름이 되고 여름이 가을이 되고 가을이 겨울이 되는데 어떤 목적이 있는 건 아니잖아. 인위적인 목적이 있는 건 아니지만 걔네들도 체계가 있고 순서가 있잖아. 그래서 질서가 없진 않아요. 무질서는 아니다. 그래서 예전에 시험에 어떻게 냈냐면 자연은 무목적이면서 무질서한 공간이다. 아니다. 질서는 있어. 자, 근데 여러분 요거 이제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도가도 천인합의라는 걸 인정하거든요. 근데 유교랑 느낌이 달라. 유교는 뭐였어? 사욕을 없애서 인간의 본성과 하늘이 하나가 되는 건데 얘들 그런 게 아니고 진인, 지인과 같은 성인은 그냥 인간과 하늘이 평등해서 친구처럼 지내간다라는 표현을 천인합의로 쓰는 거야. 그냥 간단하게 이런 것도 있군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요 지문도 한번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자, 싱어의 동물중심주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앞으로 있잖아. 감각을 가졌다라는 표현 있죠. 그리고 유정성. 이건 뭐냐면 감정을 가졌다라는 표현 있죠. 이거 전부 다 같은 표현이야. 뭐를 가졌다는 거라? 쾌고
감수 능력을 지녔다는 표현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예요. 자, 그것은 감각적인 존재들은 의식을 지니는 한 욕구를 충족시킨다는 이. 여러분 이제 이가 알겠죠? 쾌락 올리든지 고통 낮추든지. 근데 피터 싱어는 사실 쾌락을 높이는 데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 봐봐. 여러분 나도 행복하지 않은데 동물까지 행복을 해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고통을 줄이는 측면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가능한 많은 쾌락과 적은 고통을 경험한다는 이들을 간다. 봐봐. 내가 했던 말 그대로제. 내가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감각은 한 존재를 이익평등 고려의 영칙으로 들어가는데 충분하다. 왜? 감각을 가지면 쾌감 승력이 있고 쾌감 승력의 애들은 평등하게 고려해라. 자, 이게 매우 중요하다. 봐봐. 이게 형합행 발라야 돼. 이거 진짜. 인격적 이익을 갖는다는 건 아니다. 봐봐. 싱어는 동물이 인격적으로 또는 어떤 내재적 가치, 목적으로 되어야 된다. 동물은 권리가 있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고. 싱어는 동물의 내적 가치를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봐봐. 우리 앞에서 배울 때 그냥 두리뭉실 배웠어. 그러니까 동물 중심주의는 동물은 다 내적 가치. 이제 하나씩 기억해야 돼. 여러분 레거는 내적 가치를 인정하지만 싱어는 그냥 동물이 안 아프게 하는 데 관심 있는 거야. 봐봐. 그러니까 싱어는 뼛속까지 공리주의자야. 싱어는 사실 동물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봐봐. 싱어는 왜 동물한테 고통 주지 말자 해. 공리주의자들은 고통은 악이죠. 근데 동물이 고통을 느낄 수 있네? 그럼 동물한테 악하지 말라. 이 말인 거임. 알겠죠? 동물이 인간적인 인격을 가지고 있어서 보호하자는 게 아니라고. 자, 밑에 보자. 동물 실험 대상으로 삼는 거는 당연히 제고해야 된다. 다시 고민해봐야 된다는 거야. 인간 생존에 필수적이지 않은 고기랑 우유를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는 이런 기술은 비도덕적으로 금지해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피터 싱어는 채식주의자예요. 여러분, 채식주의라고 말하면서 고기 먹는 사람 많거든요. 이 아저씨는 찐이에요. 진짜 안 먹어요. 왜 이 아저씨 찐이냐면, 이 아저씨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 안 먹는다, 얘들아.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얘들아, 나 진짜 고기 먹고 싶어. 나 진짜 죽을 것 같은데, 내가 한 말 때문에 참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얘는 지금 뭘 바라냐면, 그 유전자 조작된 고기가 나오기를 바라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서 말하는 유전자 조작은 진짜 고기가 아니고, 고기처럼 만든 그런 그냥 고기 덩어리를 막 인위적으로 조작해서 만든 그런 거를 빨리 보급해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 왜? 그거는 인위적으로 만든 거니까 누구를 죽이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 근데 이거 매우 중요한 표현. 그러지만 나는 절대주의자가 아니라 공리주의자입니다. 다음 말이 뭔지 아나? 뭐겠노? 절대적으로 동물을 보호하자는 게 아니고 내가 공리주의자야. 그 다음 말이 뭐겠어요? 더 많은 고통을 줄이거나 더 많은 쾌락을 준다면 동물 실험 뭐 해도 된다. 해도 된다는 거임. 다음 말 볼게. 동물을 이용하고 실험을 금지하자는 걸 무조건적으로 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동물의 단계에서 고통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정당화될 수도 있을 것이다. 동물을 이용하는 목표가 질병의 치료법을 개발하고 있다는데 증명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야? 더 큰 질병을 치료하는 것으로 목적이 되고 그게 증명이 된다면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누가 나왔어? 레건이 나온 거야. 와, 이건 미친놈이네. 그 레건의 주장이 뭐야? 동물은 내적 가치가 있고 수단으로 쓰면 안 된다. 이 말을 해야 동물 실험, 공장식 가축 사육을 막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네스의 심층 생태주의는 꼭 그냥 읽어보세요. 넘어가겠습니다. 레오폴드의 돼지윤리 한번 볼게요. 자, 레오폴드는 나는 돼지에 대한 우리의 윤리관계가 그것을 사랑과 존중 그리고 흠모 없이 또한 그것의 가치에 대한 높은 평가 없이 형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자, 무슨 말이야? 돼지라는 생태계에 대해서 사랑, 존중 해라 이런 말입니다. 내가 말하는 가치란 경제적 가치보다 광범위하다. 경제적 가치 무시하는 건 아니야. 철학적 의미의 가치다. 바람직한 돼지 이용은 오직 경제적 문제로만 생각하지 마라. 근데 경제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윤리 신미했죠? 그래서 공동체 통합성, 안정성, 아름다움을 보존한다면 옳다 그르다 다 배웠던 내용. 자, 그리고 여러분 슈바이처는 여러분들 꼭 스스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거 완전 미쳤다. 별표 3개 박아라. 옛날에 이거 교육청에서 한번 어렵게 냈는데 수능에서 충분히 어렵게 낼 것 같아. 자, 보자. 기계는 기계? 갑자기 기계가 왜 나오지? 테일러야? 목표 지향적 활동을 보인대? 왜? 기계도 목표가 있죠. 독립적인 고유한 선은 없대.
자, 그들의 선은 인간의 목적에 효과적인 수단이 되는 경우에 향해서만 증진된다. 기계라는 애는 목표지향적 활동은 하지만 고유한 선은 없대. 자, 근데 살아있는 식물이나 동물은 인간 존재가 고유한 선을 지닌 것과 동일한 의미로 고유한 선을 지니고 있다. 우주의 다른 어떤 것과도 독립적으로 그들 자체가 목표지향적 활동의 중심이다. 이게 뭐야? 목적론적 삶의 중심. 그들에게 무엇이 좋고 나쁘고지는 그들의 생존, 건강, 안녕을 첨부하면 이해할 수 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이게 엄청 중요한데 봐봐. 기계도 목적이 있고 생명, 동물, 식물도 식물, 동물, 인간도 목적이 있어. 자, 근데 기계는 걔네들만의 고유한 선이 아니고 인간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만들어주는 선인 거야. 근데 봐봐. 우리 테일러 뭐라 해? 테일러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 뭐야? 걔들만의 고유한 선이 있다죠. 그러니까 봐봐. 이게 여러분 이런 걸 이해해야 되는데 기계의 목적은 인간의 선이지 기계들의 선이 아니에요. 근데 식물, 동물의 선은 인간이 부여하는 선이 아니라 걔네들만의 선이라고. 거기서 차이가 난다는 거야. 매우 중요한 거야. 여러분 읽어보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 테일러 생명체에 대한 4가지 의무 요거 제가 설명했던 거죠. 꼭 읽어보세요. 자, 근데 요거 한번 별표 쳐볼게. 자, 여러분 우리 불간섭의 의무는 자유 침해하지 말아 돼 있죠. 여기서 자유란 읽어보세요. 제약이 없는 게 아니라 야생 상태로 그냥 내비둔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개입을 자제함으로써 생물적으로 생태적으로 주작된 야생 유기체 집단의 자유를 존중하는 거네. 여러분 근데 봐봐. 우리 반려견 있죠. 걔들은 자연에서 못 살잖아. 원래 우리랑 같이 사는 게 걔네들의 삶의 방식이야. 그럼 걔네들을 밖에 던지는 게 불간섭하는 게 아니에요. 걔들은 우리랑 있어야 불간섭이야. 이해되나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야생동물이라고. 야생동물로 밖에 살았잖아. 그러니까 걔들대로 살기로 내비두는 거야. 우리가 같이 사는 반려견을 밖에 두는 건 오히려 불간섭의 의무를 위반하는 거야. 걔들 우리랑 살아야 돼. 여러분 요 문장도 수특수한 2번째 나온 문장이랍니다. 꼭 읽어보시고요. 다 했다. 여러분들 12단원 마무리 됐습니다. 고생하세요.